사실 작년에 제가 인생의 리듬을 찾아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했었는데요. 아카데미 특성상 이렇게 한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자주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오늘 새로운 강의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50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께 언제까지 큰 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첫째가 24살짜리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른 데 가면 총각 같다고 난리도 아닌데 여기는 한참을 생각해서 저희 큰딸입니다. 하지만 첫째가 24살인데 둘째가 있는데 좀 나이가 어려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노래 한 곡을 비 오는데 선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이 영상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 곡 선물 드릴까 하는데요. 노래 제목이 바로 마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올 수 없다면 내가 먼저 갈게. 그립다는 것은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마지막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우리 담당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보물 같은 존재분들이시다.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꽃처럼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리듬을 함께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그다음 친구들이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중애라는 노래, 제가 어디 가서 잘 불러보는 노래는 아닌데요. 저희 뛰어난 가창력을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마중하는 느낌으로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려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는 혹시 누가 앉아 계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아니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의 웃음을 한번 선물해 봐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좀 사죄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사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뒤에 보이는 사진과 앞에 서 있는 신물이 좀 다소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토샵으로 배를 잘라버렸습니다. 배를 자르면서 턱도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 큰딸이 던져준 주제입니다. 저는 요즘 큰딸과 데이트를 참 많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갑자기 우리 큰딸이 저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아빠답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는 나에게 아빠답다라는 말은, 바로 나답다라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강의는 오늘 나답게라고 하는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MBTI 성격 유형을 가지고 계시죠.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16개의 그런 MBTI 성격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한번 본인이 어떤 MBTI인지 한번 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가 ENFP라는 얘기를 했을 때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성격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 충분히 이해하는 용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오늘은 행복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나답게라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다운 것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군산을 공연을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소수의 인원은 아니었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바로 군산다운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곡 한 곡 들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바로 나답게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여러분들은 단합된 목소리로 요거 하나만 입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 요것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나답게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우! 요것만 잘 맞춰. 길어서는 안 됩니다. 우! 안 됩니다. 우! 요것만 되면 됩니다. 즐거운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얼마나 센스 있게 잘 여러분답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게라는 노래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요. 연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송 촬영이긴 하지만 그냥 연습 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게 최소 요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빠른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잘 맞출 수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여러분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군산답게, 여러분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답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니까. 여러분들의 박수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나답게
흉기는 100대, 배짱은 1000대, 기백은 10,000대.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의 길을 걸은다. 한 번 사는 내 인생 쿨하게 핫하게 나답게 그렇게 나답게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니까. 용기는 100배, 지혜는 1000배, 즐기는 10,000배. 거칠 것 없이 망설임 없이 나의 길을 걸은다. 한 번 사는 내 인생 쿨하게 핫하게 나답게 그렇게. 용기는 100배, 배짱은 1000배, 기백은 10,000배.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의 길을 걸은다. 한 번 사는 내 인생 쿨하게 핫하게 나답게 그렇게. 나답게 그렇게. 나답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벌써 앵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곡 많이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족 성격 유형을 통해서 나와 남들과 다른 것이 뭔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옛날 사진입니다. 바로 맨 오른쪽이 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희 아버지고요. 그 다음 저희 형이고 저희 엄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희 엄마 사진이 40대 사진입니다.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저는 가슴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간은 좀 장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형은 철저한 머리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가슴형입니다. 아버지랑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런 어떤 가족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오늘 나다운 것이 뭔지 여러분께 한번 선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조금 불같으세요.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대단히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나쁜 아버지는 아니세요. 대단히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엄마 뒷모습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밥 안 차리고 뭐하나?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다 대고 아버지는 그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좀 안타깝게 말기암이 걸리셨습니다. 선암, 돌아다니는 희귀암이래요. 돌아다니다 위해정처럼 위암 말기가 된다고 합니다. 폐해정처럼 폐암 말기가 된대요. 저희 아버지 암은 돌아다니다 두경부 쪽이 정착을 했습니다.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 받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상태이시지만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아버지 얼굴, 바로 여러분들의 오른쪽 절반은 다 비어 계세요.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실 때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편지 같은 걸 잘 안 쓰세요. 근데 편지를 쓰셨는데 이러고 썼습니다. 걱정을 주어 미안하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더 많은 사랑으로 전보다 잘 지켜줄게. 여보 사랑해. 엄마가 이 편지글을 받으시고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슴형으로서 좀 이벤트를 참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6개월 동안 판정을 받으시고 사경을 헤매시고 지금은 아버지는 22년째 아주 건강하세요. 네.
아버지가 6개월 만에 퇴원하고 나오셨을 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퇴원 기념 음악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던 분들을 모두 모시고 그런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되셨을 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6개월의 삶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 10년 동안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완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아버지에게 차를 한 대 선물을 해드렸어요. 멀리서 막 임시단 만난 차가 막 와요. 우리 아버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표정은 좀 어두우셨어요. 아버지가 농담을 하나 하셨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영이시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안에 아버지인데 에쿠스는 타야 되지 않나? 3번에 걸쳐서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만족해서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아버지에게 이 차를 선물하면서 신용카드 한 장을 같이 선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쓰시고 싶을 때 언제나 쓰시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카드를 긁으시면 저한테 문자가 뜨는지 모르시나 봐요. 사방 팔방 난도질을 하면서 다니세요. 항상 저는 이 강의가 아니라 저는 인생의 리듬을 찾아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면 항상 군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려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공연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카드 긁으시라고, 맛있는 고기 드시라고. 근데 정말 고기를 드셨어요. 근데 인증샷이 온 그 사진은 제 마음을 좀 많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그 바로 인증샷입니다. 돈가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구나. 장형이 아니라 가슴형인 아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 카드의 의미는 아마도 가슴형 아들이 무대에서 열심히 땀 흘려는 결과라는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슴형으로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캐릭터 정말 세세요. 저희 엄마 바닷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바닷가 본 캐릭터 정말 세세요. 하지만 우리 엄마 밖에 나가서 싸움 정말 자주 하고 들으시네. 단 한 번도 지고 들어온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 백승. 그 현장에서 물러나면 아버지의 간호도 자식들의 교육도 할 수 없었던 엄마는 억지로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4시 반에 나가서 이면수 뱉다고 오징어 뱉다는 일을 하세요. 그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 친한 동네 사람들하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우고 계세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십장생 해가면서 그렇게 캐릭터 강하셨던 우리 엄마가 아버지 어설픈 이 노래 하나에 인생의 리듬을 바꾸셨습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 손 붙잡고 다니세요. 너무나 창피한 건 저희 부모님 요즘 1km 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반짝이 커플티 맞춰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도 이 아들로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보석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강인했던 엄마가 아버지 이 어설픈 노래 하나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엄마는 가슴형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큰 소리가 아니라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엄마는 모든 걸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바꾼 노래 여러분들께 한 곡 더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세상 돈과 명예 당신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해친 것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당신만 있어 준다면. 갑자기 아버지가 노래를 한 곡 하시겠대요. 가사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렸어요. 하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부르는 그 노래가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게 들렸습니다. 어디 가서 이 노래 잘 불러드리는 노래는 아닌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곡을 들고 왔습니다. 특별히 한 곡 더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마에게 큰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선물했던 곡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곱고 고운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그 녀석 결혼식 날 흘리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와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황혼의 기운인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인데 많고 많은 긴 세월을 우리 함께 갑시다 내게는 당신뿐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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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사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노래 또한 어디 가서 잘 불러드리는 노래는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강의안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에게 불러드렸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욕심내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그대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서러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카페라 가수 이한. 카페라라는 뜻이 뭘까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입니다. 저는 일집 음반을 나훈아 씨 음악을 다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한 분이 계세요. 저희 형은 정말 효자 아들입니다. 형이 대학을 딱 들어가더니 아버지는 형에게 술 한 잔을 딱 따라놓고 한마디 합니다. 우리 큰아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에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아들입니다. 평창군청 공무원. 공무원이 되더니 예쁜 형수 데리고 와서 장가도 바로 갔습니다. 슬아이 잘생긴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어중간하게 생긴 딸도 하나 낳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부모님 계시는 고향집까지는 3시간 걸리는 거리를 형은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큰아들, 공무원 아들, 아버지 술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말기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간호계획서까지 작성을 해가며 휴가까지 내고 와서 간호에 매달리던 그런 아버지를 다 고쳐놓고 세상을 먼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막내입니다. 아들아, 염려와 기도로 키우신 막내 아들이 벌써 이만큼 너희 엄마가 너희 형을 저렇게 먼저 이제 부모님 손을 보내놓고 떠나 먼 타국으로 공부하러 죄인처럼 가셨습니다. 살아가고 있다. 그곳에서도 두 분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너의 음악이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엄마의 벌어진 비록 가슴을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채워주고 늘 있구나. 부모님 곁에 있다는 거 고맙다 우리 아들. 제가 없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고백의 건강하시고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막내가 그래서 저는 이 집 앨범을 늘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 저의 엄마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는데 형이 독일 출장으로 왔다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메일로 다시 한번 한마디 했습니다. 좀 웃어라
라고 했더니 겨우 이렇게 웃음을 보여주는 그런 형님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있는 이태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형이야. 너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강원도 원주라는 땅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게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랑 조카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말끝마다 너무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말끝마다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형과 저는 다음이 없었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이 남기고 간 큰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빠. 아직도 저에게 작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준영아, 왜?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돼가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빠가 도와줄 건 없고? 네, 없습니다. 어떻게 전화했니? 그냥 안부 전화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고 끊어 하는데 잠시만요, 작은 아빠. 용돈 좀. 조카가 작은 아빠에게 용돈이라도 의지해 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조카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에 너무나 많이 후회를 했기 때문에 저에겐 다음이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대로 바로 용돈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해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언제든 필요하고 이 작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형을 대단히 존경했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형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다음에라는 이 세 글자가 저에게는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형과 저는 다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구경 온다라는 그 말도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3집 앨범에 수록된 다음에라는 노래 여러분께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다음에 멋진 곳에 데려간다고 이 다음에 내가 날 웃게 해줄게 이렇게 미루기만 했었지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했네 당연하다 느꼈었는데 이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대 왜 나의 곁에 없나 다음에 좋은 날이 올 거야 다음에 내가 더 사랑할게 늦어버린 내 말들이 가슴 속
속에 남아 눈물이 흐른다. 그대 떠나거나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음에 내가 모두 챙기겠다고. 이 다음에 내가 날 웃게 해줄게. 이렇게 멈춰버린 시간 다음에 촛날이 올 거야. 다음에 내가 더 사랑할게. 늦어버린 내 말들이 가슴 속에 남아 눈물이 흐른다. 그대 떠나거나 사랑해라고 하지 못하고 미안해라고 하지 못했다. 눈물이 흐른다. 새로운 강의안이 이렇게 여러분들 슬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면 눈물을 멈추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억지로 참아버리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아진대요. 혹시나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있는 힘껏 박수를 쳐가면서 환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장기가 다 웃어서 내 몸이 건강해진대요. 오늘 여러분 오셨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셨죠? 카페라 가수 이한이 누구야 이씨. 오시기 잘하셨나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 위해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오늘 계속 지금 어른들을 위한 노래를 좀 불러드렸는데 이번 노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리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 2집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저의 2집 앨범에 있는 저의 히트 예상곡입니다. 엄마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60대 시인이 바라본 엄마의 모습에 가사의 내용은 대단히 올드하겠죠. 하지만 저 이 노래 젊은 사람들하고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리듬을 굉장히 젊게 한번 써봤습니다. JYP라는 회사에서 한번 써봤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양장피 아니고 JYP인데 그래서 이 노래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의 내용이 워낙 올드하기 때문에 이 리듬을 통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에 나레이션이 하나가 나옵니다. 심순덕 시인님께서 직접 나레이션 낭송을 해주신 바로 저의 2집 앨범인 저희 히트 예상곡입니다. 사실 시가 너무나 길어서 3명의 작곡가에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앨범을 다 만들고 나서 이 노래를 맨 마지막에 JYP라는 회사에 가서 굉장히 좀 퓨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제가 가수명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노래는 좀 탄생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 노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까 합니다. 중간에 막 Put your hands up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나 50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 여러분들께 한 곡 더 선물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노래 한 곡 더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떼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난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늦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 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떼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다 같이 박수. 이제 와서 후회하니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못난 부모 자식 걱정에 또 살아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세상 전부를 내게 주시던 그랬더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 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시작을 한 지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선물 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앨범이 제 바로 1집 앨범입니다. 나훈아 씨 음악을 다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기암 치료를 위해서. 그런 아버지가 지금 22년째 아주 건강하세요. 바로 이 집 앨범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의 엄마를 위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서편제 나온 오정혜 씨와 함께 내리사랑이라는 노래도 한번 수록을 해봤고요. 그 다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당신에게.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들고 의미 있는 공연도 하나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앨범을 선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바쁘게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강의도 하고 공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에게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공연, 강연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한번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해보지 못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강원도 원주 제 고향에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강릉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국토대장정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많이 걷는 장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5박 6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늘도 보이고 이제는 숲길도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 생활을 어떻게 한번 보낼 수 있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4가족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있고 저희 형님네 가족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있고 장인 장모님까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보내볼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작은 곳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용접이라는 것도 처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타일이라는 것도 처음 한번 붙여봤습니다. 태어나면서 목공 작업도 처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서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이크 대신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도 지금 거의 한 300여 명 정도 제 눈앞에 보이지만 저는 이런 복장을 해서 3명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딸에게 엄마가 해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딸이 많이 우는 모습도 보이고 30년 만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 중년의 사나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하루에 2테이블만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저 혼자 다 하거든요. 노래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5천여 명 이상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예약 전화 와갖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지금 공연 때문에 너무 바쁘거든요. 제 3집 앨범은 이런 앨범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옛날 소와 사자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소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대요.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웰빙풀을 뜯어다가 남편 사자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남편 사자 맛있게 먹었대. 왜? 사랑하니까. 이에 질세란 남편 사자도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육고기를 뜯어와 아내 소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아내 소도 맛있게 먹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둘은 얼마 안 가서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단 한마디씩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래?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배려는
본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옷을 바꿔 입고 찍어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단히 철저한 머리형입니다. 저는 철저한 가슴형이에요. 저는 이벤트를 대단히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벤트를 받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무던합니다. 아내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년을 연애를 하고 24년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랑 너무나 달라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너무나 달라서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좀 에너지가 방전이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 충전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하지만 저의 아내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도 사람을 만나면 방전되는 스타일입니다. 혼자 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좋지, 너무 좋지. 나는 충전이 되고 있는데 저의 아내는 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벤트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엄청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벤트를 해주길 바랬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워킹맘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이를 낳고 밤중 모유수에 고생을 하는지, 아내의 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머리형으로 살아가는지 그 옷을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남편의 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가장의 무게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슴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MBTI 많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 가슴, 장, 아니면 머리, 가슴, 그 다음 머리, 장, 이렇게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16가지 형태로 우리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머리형이면 가슴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슴형이면 장형을 좀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 곡 이 노래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 드릴 저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들었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불러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면 바로 폐기해버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봤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 꽃이라고 하는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물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슴형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가슴형이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대 이름을 몰랐을 때 그대 모습은 흐릿했고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널 부른다. 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를 꼭 배닮은 그 이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대 내게로 와.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여기가 박수 치는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군산이라는 곳을 1년 만에 앵콜 공연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새만금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좀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도 이제 보름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신 거의 한 300여 명 우리 군산 주민들, 우리 아카데미를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연이 저는 당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적인 만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람과 만남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막에다가 바늘을 하나 떨어뜨리고 그 하늘에다가 꽃씨를 하나 떨어뜨려서 그 꽃씨가 날아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사람의 인연이고 만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이 군산에서 또 이 제7강 마지막 강의를 함께하는 여기 한 300여 분은 당연한 만남 아닙니다.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가장 행복한 꽃의 웃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말들이 다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존경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다음이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옆 사람에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 가족들, 우리 인연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